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번역기 중에서 이제 어셈블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기 중에서 컴파일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었죠. 네, 어셈블러는 어떤 방식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러는요, 특정한 하나의 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번역을 할까?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언어만 번역하는 게 어셈블러예요. 됐죠? 네.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셈블 한다라고 그러고 그걸 누가 하냐? 어셈블러가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수행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개의 패스를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 번역을 한 번에 쫙 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번역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몇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패스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투패스를 이용을 하면 뭐가 좋으냐?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업이 용이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어떤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선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변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정수형을 할 것인지 실수형을 할 것인지 문자형으로 할 것인지 위에서 다 선언을 배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int a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는 뭐 a 더하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선언 안 하고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되죠. 밑에다가 int a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오류가 발생이 되죠.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투패스를 거치면 내 프로그램 실행을 해. 선언 안 했는데 라고 이제 기억을 해요. 뒤에서 선언했네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기 전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이 투패스에서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투패스에서는 어때요? 어딘가에만 선언을 해두면 오류가 안 나겠죠. 이런 의미예요. 기호를 정의하기 전에, 선언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작업이 용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크로스 어셈블러가 있어요. 크로스. 네. 이거는 뭐냐면 어셈블리 언어라는 것은 이제 해당되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하는 게 어셈블러였죠. 그런데 크로스 어셈블러는 뭐냐면 현재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된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해 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다른 명령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 컴퓨터에서 결론은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번역을 할 때 사용되는 것. 다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 언어의 프로그램을 이제 이식하고자 할 때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크로스 어셈블러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투패스 과정을 거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투패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스 1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패스 2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의를 우리가 보통 먼저 하죠. 그래서 이 기호가 무슨 값을 의미하는지, 또 이게 무슨 명령어인지 그런 정의에 관련된 거를 패스 1에서 이제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기호와 리터럴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명령어에 대한 길이를 정의를 하고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위치 계수기입니다. 위치 계수기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거죠. 네. 자, 기호들의 값을 심볼 테이블에 기억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기호는 무슨 값이다라는 걸 테이블에 다 기억을 해놓는다. 사용되는 리터럴 값, 기호는 우리가 뭐라 그래? 심볼이라 그러니까 ST에 기억을 시켜주는 거고, 리터럴, L로 시작을 하죠. 리터럴들은 이제 LT, 리터럴 테이블에 기억을 시켜놓는다라는 거고, 또 해당하는 슈도 명령어, 의사 명령어들도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적인 면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이제 패스 2에서는 이제 뭐를 하냐, 이제 주소 결정을 합니다. 이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 1에서 했고, 실제 얘가 몇 번지에 할 건지, 번지에 대한 생성, 자, 기계 명령어에 대한 생성, 여기서 심볼 테이블, 기호들의 값을 심볼 테이블에 이제 기억을 시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볼 테이블 사용할 때 심볼 테이블에 가가지고 그 기호가 무슨 값이냐, 그거를 이제 찾는다라는 거죠. 네. 자, 의사 명령어, 슈도 명령어를 처리를 하고 이제 리터럴을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패스 1에서는 정의, 기호. 그죠? 패스 2에서 이제 실행이 됐죠. 실행, 그다음에 주소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심볼 테이블에 가서 값을 찾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프로세서다라고 있어요. 전처리기다라고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서다라는 것은 뭔가 전에 무슨 일을 뭔가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냐, 번역하기 전에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주는 거죠. 번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얘가 기계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번역 안에서 프리프로세서가 먼저 한 번 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번역을 이제 거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에서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 처리기에 의해서 번역된 프로그램은 다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프로세서가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기계어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프리프로세서가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 얘는 무엇을 담당을 하냐? 주석을 일단은 제거를 해요. 주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할 수 있게 주석을 달아놓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개발은 이제 우리 팀에서 했는데 우리 팀이 영원히 존재하진 않죠. 살다 보면 뭐 외국에 갈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막 설명을 많이 적어놓는 거죠. 이거는 뭐뭐 할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주석을 달아놓는 거죠. 자, 그 주석은 설명문인데 누구를 위한 설명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위한 설명문이에요. 근데 이거 번역은 기계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석은 실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이제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냐? 프리프로세서가 한다는 거죠. 그럼 번역할 때 어때요? 일이 더 수월하겠죠. 네. 그래서 또 정의된 상수를 취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언어 같으면 샵 define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하겠습니다. pi라는 이제 변수는 3.141592로 이제 1592로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이 파이라는 값에다가 얘를 할당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작업들, 또 매크로 확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처리기가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번역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연결 편집 프로그램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자, 원시 프로그램이 뭐에 의해서? 번역기에 의해서 뭐로 바뀝니까? 네, 기계어로 바뀝니다. 네, 기계어가 뭐에 의해서? 여러 기계어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목적 프로그램 몇 가지를 이제 연결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연결 편집기 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이제 로드 모듈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 이거 연결 편집기. 그다음에 이제 로더가 나오죠. 그래서 얘죠. 기계어를 가지고 하는 거죠. 목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을 네. 뭘로
만들어져요? 로드 모듈로 만들고, 로드 모듈이 뭐냐? 실행할 수 있는 것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그거죠. 모듈은 이제 단위니까 실행 가능한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한다 그거죠. 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로드 모듈 단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줘요? 연결 편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는 링케이지 에디터, 링킹 앤 에디터, 연계 편집, 연결 편집, 예,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더에 볼게요. 로더. 자, 로더 하는 주 역할은 뭐죠? 주격 장치의 프로그램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더는 뭐 하는 역할을 해준다? 보조격 장치,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역할을 해준다. 주격 장치 적재. 네. 로더는 어디에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역할을 해준다. 뭐를 적재하냐? 앞에가 뭐였어요? 로드 모듈이었죠. 그래서 로드 모듈을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거죠.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어디다 저장해요? 일단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 보조격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그냥 다 빼고 뭐 한다? 로드 모듈을 네, 주격 장치에 적재하는 거 그게 뭐다? 바로 로더다라는 겁니다. 네, 되나요? 자, 로더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적재하는데 이제 내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적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순서대로 이 순서 기억합니다. 순서대로 기억을 합니다. 할당, 네, 연결, 재배치, 적재. 네. 네, 기억을 합니다. 순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외울 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순서. 네. 손연재로 외우래요. 연재, 손연재 할 때 연재. 연재. 그죠? 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째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자, 할당이다라는 것은 뭐를 할당이라고 하느냐? 자, 예, 이게 로더의 역할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격장치에 적재하는 주격장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주격장치에 빈 공간이 있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빈 공간 없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적재될 주격장치에 공간이 있느냐,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할당의 역할입니다. 빈 공간이 있는지 봐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은 뭐냐면 그 부프로그램을 호출할 수가 있죠. 그 부프로그램과 메인을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프로그램과 호출한 부분에 이제 등록시켜서 연결해주는 게 링킹의 역할이 됩니다. 자, 재배치입니다. 네. 기억 장소의 실제 주소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작성할 때 go to 100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100이지만 실제 주소에는 또 100번지가 아니죠. 네, 이렇게 실제 주소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적재, 실행할 프로그램을 기억 장소에 실제로 옮기는 거, 이게 이제 적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더의 기본 기능 4가지,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주면 됩니다. 네, 자, 로더의 종류를 보세요. 이 로더의 종류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세탁기를 샀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세탁기를 샀냐면 세탁을 하려고 샀어요. 그런데 그 세탁기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탈수 기능, 건조 기능 들어가 있는 세탁기도 있죠. 건조 기능이 없는 세탁기도 있죠. 그러니까 세탁기의 종류가 있듯이 로더인데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로더의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compile and go 로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로더가 있고 상대 로더가 있고 동적 로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compile and go 로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compile이 뭐였어요? 번역기였죠. 번역기 and go를 있는 거죠. 별도의 로더 없이 compile and go라는 것은 번역기가 로더의 역할까지 다 담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연결 기능 수행하지 않고 연결 빼고 할당, 재배치, 적재 이 3개의 작업을 하는데 모두 번역
프로그램이 담당을 하는 것을 우리는 compile and go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로더가 있어요. 절대. 네. 절대 로더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번역을 할 때 자, 미리 지정된 번지에다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하는 그런 기능이고, 얘는 무슨 기능만 하냐면 적재 기능만 해요. 다른 기능은 수행 안 하고 적재 기능만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장소에 이제 할당이나 기억 장소 할당, 연결, 이 네 가지가 원래 로더의 역할이었죠. 할당이나 연결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배치, 적재. 재배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담당을 하고, 이제 적재는 로더가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절대 로더는 이제 무슨 기능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능만? 적재하는 기능만 한다라는 거죠. 절대 로더. 그 다음에 상대 로더가 있습니다. 네, 상대 로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로더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배운 로더의 기능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를 이제 모두 수행하는 로더가 바로 이제 상대 로더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동적 로더가 있습니다. 동적 로더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프로그램이 이제 주격장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째로 전부 다 주격장치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명령어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그때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내가 엑셀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모든 명령어들 다 한꺼번에 주격장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만 주격장치에 일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엑셀을 사용하는 데는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명령어들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인쇄 명령어를 내렸어요. 인쇄. 그러면 인쇄 명령어 여기서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그때 여기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런 개념이 이제 동적 로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간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 일부만 적재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보조격장치에 저장해둬요.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가 호출, 인쇄 명령어 내려야지 버튼 딱 누르면 그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요. 네. 됐죠? 일부분만 집어넣는 거 동적 로더다. 로더의 종류 이제 살펴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으로 매크로에 대해서 있습니다. 매크로는 이제 뭐냐면 반복되는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매크로에다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을 이제 매크로다 하는 거죠. 매크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내가 특정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정한 단어를 빨강색의 기울림의 글자 크기 14에다가 왼쪽 놉에 30을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명령어를 저장을 해놓는 거죠. 단축키를 딱 써가지고. 그래서 막 단축키를 뭐 컨트롤 A로 했다. 뭐 컨트롤 A 눌러주면 그 명령어가 짜르르 수행되도록 하는 것.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매크로다라는 하는 거죠. 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개념인가? 반복될 경우에 특정한 프로그램이 이제 반복될 경우에 그 코드 명령어를 작성을 해가지고 특정한 이름, 우리가 일명 단축키라고 하죠. 특정한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의된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크로를 좀 해주세요라는 게 이제 호출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출된 횟수만큼 매크로 코드가 해당 위치에 삽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되고 여기 이제 매크로예요. 만약 별 20개를 찍는 매크로다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매크로 호출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실행을 할 때 이제 해당 위치에 삽입돼. 여기서 이제 매크로가 있으면 이제 이 해당되는 부분에 매크로가 뭐 A다라고 하면 A라는 매크로를 이제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 매크로 소스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또 A라는 매크로를 필요하다 그러면 이 속으로 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매크로가 호출이 되면 그 호출된 횟수만큼 매크로 소스 코드가 매크로 그 프로그램이 해당 위치에 그대로 삽입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 네, 프로그램 짤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프로그램 A라는 매크로를 불렀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할 때 얘네들이 직접 이 속에 각각 들어와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매크로에 대한 정의, 반복되는 명령어를 하나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쓰는 거고, 매크로를 호출을 하면은 해당되는 매크로 소스 코드가 해당되는 프로그램 안으로 직접 삽입되는 거예요. 자, 매크로에 대한 용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크로를 정의한다, 매크로를 호출을 한다, 매크로를 확장을 한다, 매크로, 라이브러리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다. 그러면 뭐죠? 우리는 정의한다. 즉 매크로를 뭐한다? 작성을 한다. 그런 의미죠. 매크로를 정의한다. 매크로를 이제 작성한다라는 거죠. 호출을 하는 거죠. 호출. 정의된 매크로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A라는 매크로 호출을 한다. 매크로 이름을 주 프로그램에 기술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매크로 이름을 A라고 했다가 프로그램 수행하다 A를 이제 호출하면 여기가 이제 매크로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 프로그램에 기술을 하는 겁니다. 자, 매크로 확장이라는 것은 매크로 코드가 실제로 삽입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 실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A라는 매크로를 불렀다. 그럼 이 매크로 소스 코드가 이 안으로 이 속으로 쏙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 그런다? 매크로 확장이라고 한다. 자,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매크로를 모아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여러분 윈도우즈에서도 어때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죠. 모아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다라고 합니다. 자, 용어적인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프로세서 처리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여기서 용어가 매크로 프로세서다라는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매크로 프로세서. 알죠? 네. 매크로 프로세서는 뭐냐면 이제 원시 프로그램, 인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죠. 네, 존재하는 매크로 호출 부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을 한다. 어떤 절차를 거치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보면은 매크로 정의를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어디서 매크로 매크로 시작을 알리는 매크로는 뭐라 그랬어요? 반복되는 명령어를 이제 하나의 이름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크로다, 매크로 명령을 이제 인식을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저장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매크로에 관련된 이름, 해당되는 이름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어디다가 매크로 또 테이블이라는 게 있겠죠. 이곳에 이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호출을 인식을 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매크로를 부를 때 나 불렀네 나오는 걸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매크로 확장과 인수 치환이다라고 있는데 자, 매크로 이름이 있겠죠. 이제 주 프로그램 매크로 이름 위치에 매크로의 내용과 그다음 이제 거기에 인수가 있겠죠. 인수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ADD라는 걸 호출하는데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가져가라. 그럼 얘는 매크로 이름, 얘는 속에서 사용하는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인수를 치환해 가지고 원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것.
이제 매크로 확장, 인수 치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처리 과정,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하고 부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그거죠. 그러니까 부 프로그램도 어때요? 반복되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로 딱 나온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것이고, 자, 매크로도 어때요? 반복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갖다 쓰는 건데 차이점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요, 일단은 자, 두 개의 공통점은 여러 번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별도로 작성해 놓고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것이고, 매크로다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번역을 할 때 호출된 위치의 매크로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제로 삽입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크로 확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됐나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 프로그램이다. A라는 매크로를 호출을 했다. 그럼 A라는 매크로가 여기가 있다. 이 소스 코드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 A를 호출한다. 이 소스 코드가 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할 때 호출된 위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부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A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A를 호출을 해요. 갔다가 와요. 이렇게. 또 A라는 걸 했다. 그럼 또 갔다가 와요. 이런 방식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할 때 호출 부분에 프로그램 제어가 넘어가는 거죠. 제어가 부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주 프로그램으로 오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부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의 크기가, 얘는 소스 코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호출할 때마다 소스 코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지죠. 네, 이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크기는 더 작다 그거죠.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매크로로 구현해보고 하나는 부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봤을 때 매크로는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는 작아지지만 실행 시간은 약간 느려지는 거죠. 왜 느려져요? 제어가 갔다가 오는 거죠. 매크로는 어때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갔다가 와요. 또 갔다가 와요. 또 갔다가 와요. 이러기 때문에 실행 시간은 매크로에 비해서는 느려진다라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자, 이렇게 매크로와 부 프로그램 비교까지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